안녕하세요, 정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팔이 뭔지 아세요? 노 팔지 마세요 해가지고 팔지 말아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노팔! 구매 대행으로 팔지 말아야 되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매 대행으로 팔지 말아야 되는 제품을 팔았다가 철컹철컹 잡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손모가지에 이렇게 링이 박히기 싫으시면 이 강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컴퓨터로 가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팔! 자, 컴퓨터로 왔습니다. 저 정사장은 바로 때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 불가 제품이라는 게 있고요. 판매 불가 제품, 그러니까 구매 대행으로 팔면 안 되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내가 모르겠어. 하지만 구매 대행으로는 이거는 꼭 팔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전환법에 위배되는 상품들은 팔면 안 됩니다. 전환법이 뭔지는 뒤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의료 관련 품목,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약청 수입 금지 식품. 이 식품에 이상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이런 거는 또 팔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로 유아제품, 어린이 제품은 구매 대행으로는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지금부터 찬찬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환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해가지고 이 전자제품 같은 거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위험한 애들이 몇 개가 있고 그런 애들은 구매 대행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자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구매 대행 상품일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C 인증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제품과 생산 설비 등의 안정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라고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KC 인증이라는 거는 K가 뭐예요? K는 코리아, C는 인증. 그래서 한국에서 인증했을 때 이 상품이 안전한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해외 현지인은 우리가 바로 때리 고객에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이 전자기기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들 중에서 구매 대행으로는 팔지 말아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만 피하면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가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자기기는 입항일당 한 개만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객이 고객님의 통관고유보를 입력을 해서 어떤 전자제품, 전자기기를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2개가 색깔도 같고 모델명도 같은 그냥 전자기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입항일 하나당 1개만 통관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상품을 합배송으로 이렇게 들여오면 어떻게 될까요? 1개는 통관이 되고요. 1개는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항일 하나당 전자기기는 1대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정사장님 이렇게 2개씩 주문하는 경우 혹은 3개, 4개 주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을 때는 고객에게 통관고유보를 몇 개 더 받아가지고 따로따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관고유보 하나당 1개가 입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들을 다 합배송을 하지를 않고 다 나눠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는 겁니다. 주소는 같아도 돼요. 주소는 다 같아도 되고 그렇게 나눠서 보내기만 하면 같이 배송이 되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입항일 하나당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배대지에서 출고를 늦춰가지고 입항일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객에게 한꺼번에 배송이 안 되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우리가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구매 대행이 전자제품은 가능하지만 그들 중에서 절대로 구매 대행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 다음 장에 이렇게 안전 인증 대상 요 제품이랑 안전 확인 대상 요 제품 총
33개죠. 33개 제품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구매 대행이 불가합니다. No 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들, 33개 상품들 빼고는 모든 전자제품이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외워야 돼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일단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고 아, 이런 애들이 있구나 보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상품 소싱을 할 때 이런 애들을 피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전환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얘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래 책상 위에 붙여놔도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품 소싱할 때, 전자기기를 소싱할 때 이 상품들을 걸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전선 및 케이블 코드류, 뭐 전기 충전기, 그 다음에 뭐 연결 부품, 부속품, 그리고 뭐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전지, 예, 이런 거 다 보시면은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선이랑 케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전자기기 사면은 휴대폰만 사도 케이블 같은 거 이런 거, 예, 이런 거 넣어 갖고 오는데 이거 포함되어 있으면은 구매 대행 못 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요. 구매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완제품이랑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 대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 따로 따로인 경우에 얘네들 단일 상품으로 오는 경우에만 구매 대행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라고 적혀 있는데 예, 뭐 완제품은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솔직히 뭐 우리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거 직구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전선들 엄청 딸려가 들어오는데 그거 다 안 되면은 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 상품은 구매 대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전환법 관련해서 고지 의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제품은 구매 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그리고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임. 이거를 우리 상세 페이지 약관에다가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상세 페이지 약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 상품 등록을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상품 등록하실 때 좋으니까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네이버 쇼핑에 와서요. 여기서 크룹스 와플기를 검색을 하고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해외 직구 탭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기 아무데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보통은 여기 상단에 이렇게 상단에 약관이 등록이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관이 등록돼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상품을 하나 볼게요. 독일 스프라고 검색을 했을 때 해외 직구 탭에 또 똑같이 여기 G마켓이네요. G마켓에 들어가 보면 여기 사진들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쇼핑몰 약관들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쇼핑몰 약관은 어느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 만들면 좋을까? 이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약관을 조금 더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은 실력이 없는 분들도 조금 소량의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금방 만드실 수 있도록 이 상품 소싱 등록에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군 에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군 에듀 카페에 오셔서 왼쪽에 보시면 사전 세팅 필수가 있고요. 여기에 약관 이미지 작업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제가 쓴 글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군 에듀 쇼핑몰 약관 로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 제작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읽어보시면은 우리 정군 에듀의 디자이너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이 우리 쇼핑몰 약관을 이쁘장하게도 만들어드리고 뭐 혹은 일반 약관도 만들어드리고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로고도 만들어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약관은 쇼핑몰 공지사항 약관이라서 무조건 만드셔야 되는 거고, 로고는 스마트 스토어나 롯데온 같은데 로고를 넣을 수 있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드리고요. 첫 사업 시작 시에 로고만으로도 좋은 이미지와 전문성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죠. 그래서 로고는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약관을 디자인을 해주고요. 뭐 리뷰도 엄청나게 쌓여있네. 네, 엄청나게 저희 디자이너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고 뭐 약관이 디자인도 고를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 온라인 강의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관을 더 저렴하게 할인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하셔서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상품 등록하실 때 더욱더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신청을 해두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이 돈 아깝다, 정 사장 너 괜히 이거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크몬 가가지고 디자이너 구해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제가 구매 대행 사업 초창기에 저는 디자인을 할 줄 모르거든요. 저는 그림판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돈 주고 했어요. 크몽에서 디자인을 구해갖고 돈 주고 했는데 그때 12만 원 줬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거의 절반 가격도 안 되는 돈으로 이거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진행을 하시고요. 혹여나 본인이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군헤드 파트너 사장님의 자료 다운로드 수강생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 꼭 필요한 약관 멘트 자료 이래가지고 제가 구매대행 약관을 모아 놓았으니까 거기 약관에서 내용들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뭐 디자이너를 고용하시거나 혹은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같은 걸로 약관을 만드실 수도 있고 포토샵 잘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약관, 쇼핑몰 약관에 여기 이 두 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으로 의료 관련 품목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의약품이든 의약 외품이든 의료기기든 약, 의약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구매 대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의약품에는 뭐 약물, 그냥 약국에 파는 애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약국에 파는 애들은 처방을 받아서 약사가 판매를 하거나 혹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갖고 판매를 하면 약사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치료 목적 그리고 의약 목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상품들은 절대로 구매 대행으로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안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의료 관련 품목 다음으로 배울 게 식약청 수입 금지 식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니패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니패스 신고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유아 어린이 제품이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정의만 봐도 애들 거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거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 거는 절대 팔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요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린이 제품들 중에서 어떤 게 팔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쫙 길거든요.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린이 제품. 자,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린이 제품을 검색을 했고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봐봐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외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어린이 제품은 거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꼭 어린이 제품을 팔고 싶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기 이 센터 관련 기관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린이 제품을 팔고 싶다면 이렇게 여쭤보시고 진행하시거나 혹은 이 표에서 없는 상품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확인하는 거 귀찮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거 확인하느니 다른 상품 소싱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린이 제품은 판매하면 안 된다. 유아는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통관주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기기는 전파법에 의해 입항일당 1개만 통관이 가능하다. 그리고 색상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모델이라도 모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합배송을 하더라도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건강기능식품은 품목에 상관없이 6병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7병을 주문을 하셨다면 그걸 합배송 했을 때는 6병만 통관이 되고 한 병은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폐기한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총포 도검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은 주방용 칼은 가능하다고 적혀 있죠. 대부분 브랜드 상품 판매하는 상품이 주방용 칼이에요. 설마 우리가 슉슉 하는 그 닌자들이 쓰는 칼을 구매 대행 가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경우는 관세청에다가 물어보시면 하루 이틀 사이로 금방 답변을 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은 구매 대행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 뭐냐면, 자, 모르면 네이버 형님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했죠. 기능성 화장품, 여기 나무 위키를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도움을 주는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미백 효과, 주름 개선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화장품들을 우리는 구매 대행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화장품을 소싱하다가 이런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구매 대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통관 주의사항에 DG 화물이 있습니다. 덴저러스 화물인데요. 이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 향수,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거는 뭐 전동 칫솔에도 배터리가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은 DG 화물, 덴저러스 화물로 취급을 하고요. 보통은 위험 화물이기 때문에 특수 항공편이 필요하고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특수 항공기를 이용해가지고 발주를 진행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인화성 물질, 박스에 이런 표시, 불 같은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경우는 운송이 아예 불가합니다. 비행기 폭발할까봐 탑승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는 뭐 가스 스프레이라든지 혹은 뭐 프로판 가스통 이런 폭발이 가능한 애들은 당연히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고,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전환법에서 구매 대행으로 팔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었고, 그 구매 대행으로 팔면 안 되는 상품들만 알면 나머지는 팔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의료 관련 품목은 절대 팔지 마라. 그리고 수입 금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니패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 그거는 다른 강의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유아 제품, 어린이 제품도 절대 팔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으로는 철컹철컹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복습을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소싱 방법에 대한 강의를 보고 우리가 진짜 실행을 할 때 팔지 말아야 되는 상품은 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복습 잘 해주시고요. 이 강의 보셨는데 나중에 몰랐다고 하기 없기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